KF-21의 등장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개발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 독점해왔고 후발 국가들은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서방 전투기를 구매하거나 성능을 타협한 구형 기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KF-21이 실전 수준의 시제기 비행을 연속적으로 성공시키며 양산 단계에 진입하자 이 고착된 구조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KF-21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다. 설계 단계부터 블록 단위, 성능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 안정적인 비행시험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날고 있는 전투기라는 점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신뢰 요소로 작용했다.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화려한 발표와 달리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인데 KF-21은 그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제거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동시에 터키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캐란 전투기 프로젝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한때 가란은 개발 속도를 무기로 세계 5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을 자처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개발이 불완전한 설계를 가리기 위한 외피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새로운 풍동시험 형상은 기존 시제기와 전혀 다른 기체 구조를 보여주며 사실상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문제는 이 재설계가 단순한 개량이나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체 높이와 길이가 달라지고 수직 꼬리 날개와 엔진 상부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기존 설계에서 치명적인 공력 불안정이나 진동 문제가 발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투입된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비와 지난 수년간의 시험 데이터 상당 부분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방산 분야에서 리셋이라는 표현은 곧 시간과 신뢰를 동시에 잃었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여파는 곧바로 국제 파트너 국가들에게 전해졌다. 특히 KF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었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투기 공동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 이전이나 가격 이전의 예측 가능성인데 핵심 설계가 뒤늦게 뒤집혔다는 사실은 그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점에 KF-21은 전혀 다른 방향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백 회에 달하는 풍동시험과 장기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기체 형상을 확정했고 그 결과 시제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비행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겉으로 보기에 개발 속도가 느려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느림은 실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점이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이처럼 KF-21의 검증된 현실과 카안의 불확실한 재설계가 대비되면서 세계 전투기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술 비교를 넘어 어떤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인도네시아, 중동, 동남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전략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한 국가의 전투기 개발 성공담을 넘어 왜 어떤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프로젝트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차이를 파헤치게 된다. KF-21과 캐안의 격차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개발 철학과 산업 구조, 그리고 정치적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캐안 전투기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 변경이 아니라 그 변경이 불가피해진 배경에 있다. 터키 정부는 이를 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항공우주 산업에서 전면적인 기체 형상 변경은 설계 단계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풍동시험 이후 기체 높이와 길이, 수직 꼬리 날개의 위치까지 바뀌었다는 사실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기본 공력 설계 자체가 흔들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항공기 개발에서 공력 구조는 모든 시스템의 기초가 된다. 기체 형상이 불안정하면 아무리 엔진 추력이 충분하고 전자장비가 최신이라 하더라도 실전 운용이 불가능하다. 캐안의 경우 초기 시제기가 극히 제한된 횟수의 시험 비행만 수행한 뒤 장기간 추가 비행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이미 업계의 의문을 샀다. 정상적인 개발 궤도라면 시험 비행 횟수는 단계적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카란은 그 과정이 끊어졌고 대신 전혀 다른 형상의 풍동 모델이 등장했다. 이 변화는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진동 문제와 비행 안정성 결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전투기에서 진동 문제는 단순한 승차감 문제가 아니라 구조 피로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체의 수명 자체를 위협한다. 이런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제한된 성능을 감수하고 문제를 덮거나 아니면 설계를 되돌려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K 등이 선택한 길은 후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결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이미 칸은 완성형에 가까운 전투기처럼 대외 홍보가 이루어졌고 일부 국가는 이를 전제로 협력이나 도입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내부 무장창조차 완전하게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제기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기 홍보와 실제 개발 단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투기의 핵심인 내부 무장 통합과 항전 장비 연동이 불완전하다면 이는 스텔스 전투기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외부 전력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도입을 병행한 선택은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국 개발 전투기가 단기간 내 공군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K안을 국가적 자존심이라 강조하면서도 실제 전력 운용에서는 외산 전투기에 의존하는 이중적 행보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산업구조 역시 K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터키 방산산업은 여러 기업이 각기 다른 부품과 시스템을 담당하는 분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체와 항전 장비의 통합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전투기 개발에서 통합은 단순 조립을 넘어 시스템 간 유기적 결합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험과 수정에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일정과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카안이 직면한 위기는 단일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개발 속도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 했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빠른 공개와 선언은 가능했지만 그 속도를 지탱할 만큼의 시험 데이터와 검증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것이다. 전투기 개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에 가깝고 이 사실을 무시한 대가는 결국 전면 재설계라는 형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두 프로젝트가 이렇게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차이가 향후 어떤 국가에게 기회로 또 어떤 국가에게는 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의 중심에는 곧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캑시안 전투기 개발의 불확실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 충격은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잠재 고객이 아니라 카안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협력 파트너로 거론되던 국가였기 때문이다. 터키가 전투기 개발 성과를 과시하며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인도네시아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 이는 곧 신흥국 간 항공협력 모델이라는 상징으로 포장되어 왔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상징은 빠르게 부담으로 바뀌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한 지점은 기술적 실패 그 자체보다 핵심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공동개발이나 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참여국이 동일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인데 카안의 전면 재설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뢰의 균열이 발생했다. 이미 한 차례 전략적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전제 조건이 무너졌다는 인식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판단, 착오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상황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선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한국과의 항공협력을 추진했지만 이후 방향을 틀어 터키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의 도입 규모와 성능 목표가 인도네시아 공군의 현실적 요구와 완벽히 일치한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다른 길을 택했던 이유는 빠른 성과와 정치적 가시성을 중시한 판단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하지만 카이안 프로젝트가 제자릿걸음을 하면서 그 판단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전투기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분야이며 일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검증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실제 날고 있는 전투기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KF-21은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미 반복적인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했고 양산 일정까지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였다. 단순히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전력화가 가능한 전투기라는 점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현실적 고민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특히 장기 운용과 유지 보수, 그리고 점진적 성능 향상을 고려할 때 KF-21의 모듈형 개발 방식은 매우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변화의 조짐은
훈련기 사업에서 먼저 감지되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고등훈련기 추가 도입을 결정하고 자국의 노후 훈련기 생산 라인을 정리한 선택은 단순한 기종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항공전력 전반을 한국과의 협력 체계로 재정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었고, 동시에 터키와의 훈련기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을 의미했다. 전투기 사업 이전에 훈련기에서 신뢰를 확인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지도부의 움직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KF-21 프로젝트 재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소식은 국제 방산업계에 빠르게 퍼졌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기존 선택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카딘이 약속했던 미래가 불투명해진 반면 KF-21은 이미 현재형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투기 사업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정치적 선언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축적된 시험 데이터와 예측 가능한 일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시선이 다시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까웠다. 이제 관심은 인도네시아를 넘어 이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로 이동하게 된다. KF-21과 카안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은 단순한 외형이나 재원표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통합하고 운용 가능한 체계로 완성해 가는가에 있다. 전투기는 개별 부품의 집합체가 아니라 기체 구조와 엔진, 홍전 장비,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작동해야만 비로소 실전 전력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두 프로젝트는 출발점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기체 설계와 동시에 항전 장비, 레이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함께 검증되는 구조를 택했고, 이를 통해 시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앞당겨 노출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설계와 일정 붕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실제로 KF-21은 반복적인 시험 비행 과정에서 큰 구조 변경 없이 안정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반면 KA는 빠른 외형 공개와 상징성 확보에 무게가 실린 프로젝트였다. 초기 단계에서 기체 형상이 먼저 고정되고 이후 항전 장비와 내부 무장 통합이 따라가는 방식은 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부 무장 통합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술로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레이더 반사 특성과 비행 안정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체가 공개되었다는 점은 이후 전면 재설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엔진 운용에서도 차이는 명확하다. KF-21은 이미 안정적으로 검증된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국산 로드맵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단기적 성능 확보와 중장기 기술 자립을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으로 불리며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기체라도 실전 투입이 불가능하다. KF-21이 엔진 문제로 인해 개발 일정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에 있다. 차이안의 경우 엔진 의존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 않다. 외부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체 설계가 진행되면 엔진 특성 변화나 공급 변수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엔진과 기체 간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력은 충분하더라도 진동과 열 관리 문제로 인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변수들이 누적되면서 K안의 개발 일정과 신뢰성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두 프로젝트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KF-21은 높은 수준의 통합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과 조립 과정이 한 축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구조는 개발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빠르게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반면 다수의 업체가 분산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조정 비용이 커지고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시험 데이터의 축적 속도와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KF-21은 실제 비행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음 단계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카안은 풍동 시험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다시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두 전투기가 동일한 세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성숙도에서는 한 단계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KF-21과 간의 비교는 단순한 기술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현실적인 선택과 검증을 우선시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상징성과 속도를 앞세웠는지의 차이가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차이는 곧 다음 단계에서 국제시장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며 일부 국가들에게는 전략적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등장하게 된다. KF-21을 둘러싼 흐름이 본격적으로 전환점을 맞은 지점은 중동,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전력에서 외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국가다. 특히 전투기 전력은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제약에 크게 좌우되어 왔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전력 운용 계획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은 최근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인권 문제와 영내 분쟁을 이유로 무기 수출의 조건을 달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를 외부 정치 환경에 맡기는 구조로 이어졌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자 사우디는 기존 선택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만을 고집할 경우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되지만 실전 운용이 가능하면서도 향후 성능 확장이 가능한 4.5세대 전투기라는 조건을 놓고 보면 KF-21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까웠다. 이미 양산 일정이 가시화된 상태였고 장기적으로 내부 무장 통합과 차세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사우디의 전략적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사우디가 주목한 핵심은 단순한 기체 성능이 아니라 협력의 방식이었다. 전투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방위 산업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프로젝트였고, 이는 사우디가 추구하는 산업적인 목표와 높은 호환성을 보였다. 특정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이전이 아니라 단계적인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장점으로 작용했다.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사우디 측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 역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기본 성능이 입증되었고 향후 개량 일정 역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였다. 반면 아직 전면 재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프로젝트나 생산 능력 자체가 병목 상태에 놓인 기체들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납기였다. 사우디는 단기간에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를 안고 있었고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투기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전략적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다. KF-21은 비교적 빠른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 기종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공장 가동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생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의 문제였다. 결국 사우디의 관심은 하나의 전투기 도입을 넘어 장기적인 군사기술 협력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선택으로 확대되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협력은 단기적 전력 강화와 중장기적 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드문 사례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곧 다른 국가들에게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가장 화려한 재원이 아니라 누가 현실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점이라는 사실이다. 사우디의 선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된 것은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었다. 이 두 기종은 오랜 기간 검증된 전투기이자 중동 지역에서 실제 운용 경험을 가진 전력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현실은 이들 전투기가 가진 한계 역시 분명하다는 사실이었다. 가장 먼저 문제로 떠오른 것은 생산 능력과 납기였다. 라팔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수주를 연이어 확보하며 수요가 급증했지만 생산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조차 인도 일정이 수년 단위로 밀리고 있으며 신규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실제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역시 다른 형태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다국적 협력 체계로 생산되는 구조상 수출과 관련된 결정은 참여 국가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특정 국가의 반대나 조건 제시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존재한다. 중동 국가들에게
이는 전투기 성능 이전에 장기 운용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계는 분명하다. 라팔레과 타이푼은 4세대 기반에서 발전한 전투기로 4.5세대의 정점에 위치한 기체들이지만 구조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는 아니다. 향후 개량을 통해 일부 성능 향상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진화는 쉽지 않다. 이는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할 경우 세대 전환 시점에서 또다시 대체 기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이와 달리 KF-21은 처음부터 단계적 진화를 전제로 설계된 전투기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초기에는 외부 무장을 활용하는 4.5세대 전력으로 운용되지만 이후 내부 무장 통합과 차세대 센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여유를 확보해 두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전투기의 생명주기 전체를 고려한 설계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운용 비용 역시 중요한 변수다. 중동 국가들은 고성능 전투기를 선호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편대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를 안고 있다. 유지 보수 비용과 가동률은 전력의 실질적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이며 이 점에서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KF-21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통합관리 체계를 통해 장기 운용 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결국 비교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어느 전투기가 가장 화려한 재원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느 전투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라팔과 타이푼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약과 생산 한계라는 공통된 약점을 드러냈다. 반면 KF-21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신의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선택지로 부상했다. 이 변화는 단지 사우디 한 국가의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중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기존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러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KF-21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그 결말은 곧 마지막 단계에서 드러나게